네, 6.13 지방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한 주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조대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서도 많은 기사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단 공식화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특히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는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필요 없는 회담이었는데 어쨌든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꿈으로써 다시 지금 성사되는 것으로 모습이 바꿔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또 연달아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워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불편한 기색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표정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소위 말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버린다면 사실상 그러니까 안보를 걱정해서 보수층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몹시 불편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여당이 선거전에서 평화를 굉장히 많은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거든요.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뭐 굳히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북핵 이슈가 블랙홀 같아가지고 지금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기존의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야당에서는 지금 워낙에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것의 변수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건데 언론 상황도 그래요. 지금 뭐 이쪽에 다 쏠려 있으니까 그래도 연합뉴스에서는 지방선거 상황실이라고 코너가 나오긴 하지만 다른 언론은 뭐 특히 지방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야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다른 문제예요. 사실 과거에도 굉장히 여론도 안 좋고 이슈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민심이 어떤 묘수를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심은 역시 위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힘에 밀리기도 하고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민심의 표심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심을 움직이게 만들 마지막 변수라고 한다면 좀 어떤 걸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슈를 옮겨야 해요. 북핵 이슈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워낙에 공도 많이 들이고 여건도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지켜보겠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북한에서 반응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논평이 있었겠지만 지방선거를 겨냥해서는 경제 이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이슈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안보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어려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안보나 외교, 북핵 문제 해결에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 분담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담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경제 정책이 거꾸로 가는 세계 경제가 거꾸로 가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당에서는 결국 강점을 살리고 상대편의 약점을 공격하고 강점을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의 블랙홀,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고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먼저 이제 울산과 경남을 찾았는데 이곳이 사실 보수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찾았다는 것, 이걸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중앙선관위를 출범시키고 나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이 부산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부산, 울산, 경남
이곳에 관련된 성적이 수도권 서울 다음으로 관심 지역 이것도 승부의 기준이 된다라는 점에서 되게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이제 지방선거의 그 지방 정권의 교체가 일어나야지 진정으로 지역주의가 타파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공을 들이면서 또 이에 괄목할 만한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또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이 기존과는 다른 PK의 그 성향들이 좀 나타나서 예. 부산이라든지 경남에서는 부산이나 울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실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이런 결과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또 평화 무드에 힘입어서 승리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경제 심판론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도 야당, 즉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 심판론을 가장 중점적으로 전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경제 심판론을 그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면 뭐 경제 심판론을 가지고 올 텐데 사실상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그 경제 심판론이 국민이 별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에 관련된 부분이 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9년을 집권했던 여당을 만들었던 것이 지금의 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야당들이 마치 1년 국민들의 삶이 모두 어려워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탓이다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렇게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일자리 추경을 그 협조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그 요구에도 불응했던 게 지금의 야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경제 심판론이 진정성이 있고 그런 게 또 심도 있는 논의에 거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요즘 한국당에서 나오고 있는 현역을 상대로 하는 후보들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바꿔야 한다. 예.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역 3선을 한다고 하면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피로감을 경선 때도 제기를 했고 예. 그렇다고 하면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홍보물에 똑같이 쓰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양쪽 다 좀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었나. 홍보회사에서 가져온 것들을 그냥 써버린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결국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꾸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만약에 뭐 우리 논의했듯이 뭐 후보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굉장히 금상첨화의 상황이 됐겠지만 그 자체 가지고 의미 부여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걸 두고 물밑 접촉이 있는 게 아니냐. 전혀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않습니다. 단일화한 게 아닌 통일을 시킨 것이 아니냐인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아니죠.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게 하지 이걸 보여가면서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벽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남경필 경기지사 벽보도 지금 좀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일부 네. 누락되거나 혹은 순서가 바뀌어서 붙여지거나 그렇죠.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안타깝고 화나는 일일 텐데요. 남경필 지사 측에서는 지금 뭐 구리시라든지 아니면 뭐 부천역에서 아예 그냥 빠진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 뭐 일부에서 뭐 트위터 이재명 시장의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경기도 선관위가 좀 편향된 입장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경기도 선관위는 교육을 좀 철저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오해받을 행동들은 조금 주의를 하는 게 경기도 선관위도 조금 주의를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격전지인 경남 지역의 김경수 후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게 드루킹 파문에도 일단은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무허가 가족묘 조성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난관을 잘 뚫쳐나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위가 어찌됐든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과가 흔쾌하지 않을 때. 그런데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오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국가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뭐 사실 국회 예산도 엄청나게 큰
예산에 대해서는 쉽게 통과하고 자잘한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많이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드루킹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 문제, 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을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보다는 정유라가 가지고 있던 그 불법 그 입시 예. 그 부분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결국 그게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그 크기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경우까지 갔는데 예.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변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영향력이 클 수 있다. 오히려 드루킹보다는 이 논란이 도화선이 더 될 큰 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변호사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는 뭐 부탁드립니다.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렇게 큰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 자체도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이런 계기로 이제 모범이 되는 도지사 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더 피력을 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한 주 정치권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